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자 아빠가 들려주는 제시리 모모라는 책에서 제시리 모모가 주도주를 어떻게 찾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걸쳐 학생의 입장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그가 투기라는 직업에 매혹된 이유였다. 시장을 결코 똑같이 행동한 적이 없다. 단 하루도 과거의 어느 날과 전적으로 같지는 않다. 시장은 눈 깜짝할 사이에 대박이 터지거나 날아가 버리는 등 전력 질주의 경기장이다. 올바른 판단을 하면 누구나 승자가 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리버모어의 직감에 늘 신비감을 느꼈다. 하지만 정작 리버모어에게 그 직감이란 관찰자들에게만 그렇게 보일 뿐 그저 충동적인 못이 아니었다. 그의 탁월한 선택은 항상 의식적인 마음과 무의식적인 마음이 상호작용한 결과였다. 그러한 정신활동에는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정보화하고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을 현재의 사건과 결부시키고 동료 투기꾼들의 행동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타인의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리버모어는 평생 자신의 잠재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다. 심지어 그는 프로이트와 융의 심리학까지 연구했다. 그는 의식세계의 힘과 신비로움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은 창조적 사고의 원천이자 신비로운 꿈의 본향이었다.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순수하게 무작위적인 세계였다. 잠재의식은 과연 세상에 숨겨진 의도를 알고 있을까? 무의식은 세상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그것을 꽉 붙잡아 통제할 수도 있을까? 신속하고 조건 반사적인 것처럼 보이는 리버모어의 과감한 행동은 월스트리트의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고 난 후 그가 투기꾼의 본능 또는 도박꾼의 행운이라고 부르는 육감에 따라 행동한다고 결론지었다. 주가 테이프에는 그의 눈에만 보이는 특별한 암호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다. 14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한 그는 인간은 경험의 총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위대한 깨달음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는 지성을 통해 정화된 실제 삶의 경험에 매 순간 매료됐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직관이라 불렀다. 과연 이것이 개념으로 이해되고 지성으로 포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일까? 1920년대 리버모어는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된다. 바로 산업별 단체 행동이다. 주식이 움직일 때 혼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로 그룹을 지어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US 스틸이 오르면 조만간 다른 철강주인 베들레헴과 리퍼블릭 그리고 크루서블이 따라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리버모어는 이러한 현상을 반복해서 관찰했고 이러한 경험들은 실제로 전장에서 매우 훌륭한 무기로 기능했다. 리버모어의 전성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의 주가 흐름을 비교해보면 자동차 그룹이 판에 박은 듯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산업별 단체 행동이라는 현상이 리버모어에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다. US 스틸이 최근 영업 성과가 어떤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조건에 힘입었다는 판단이 정확하다면 다른 철강 종목들도 똑같은 근거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리는 약세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보편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 한 종목이 하락세로 돌아선다면 동일한 평가 방식이 그 업종 전체로 확산된다. 예를 들어 석유 사업의 그룹을 살펴보면 그러하다. 지난 1998년 늦봄 유가가 곤두박질 쳤을 때 해외 원유 시추 업체인 트랜스오션과 트라이톤 에너지의 주가는 순익 마진이 악화될 것이란 전망에 급락했다. 실제로 모든 석유 시추 회사들의 주가가 심각하게 하락했다. 선호하는 산업군 내에서 특정 종목이 다른 주식과는 달리 시세가 나지 않을 때마다 리버모어는 그로부터 항상 새로운 시사점을 찾아냈다. 이는 같은 업종 내에서도 그 종목이 특히 취약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였다. 즉, 동반 상승의 틈새에서도 근사한 공매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 논리는 역으로도 작용된다. 만약 한 그룹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룹 내의 특정 종목만 추세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 또한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 집단 행동에 있어 유일한 예외는 한 종목의 매출이 그룹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다. 업종 전체에 적용될 만한 특별한 재료가 없더라도
그룹 내의 다른 종목들은 시차를 두고 주도주의 추세를 따라가게 된다. 예를 들어 통신장비 업종의 주도주인 루센트와 다른 통신업체들의 흐름을 같이 보면 차트는 주도주의 움직임이 그룹 전체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주도주 한 종목이 곧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리버모어는 시장의 주도주 및 업종 대표주의 진가를 알고 있었다. 그는 2등주나 3등주는 아무리 헐값이라도 사지 않았고 늘 그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도주만 따라다녔다. 물론 가끔은 그룹 내에서도 작지만 탄탄한 업체가 신제품을 무기로 기존의 대표주를 밀어내고 리더십을 찬탈하는 경우도 간혹 생긴다. 리버모어는 여러 차례의 강세장에서 여러 그룹들이 투자자들의 관심권 안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관찰했다. 일정 시점의 주도주 그룹은 다음에 오는 대규모 강세장에서는 10중 8구 주도주로 다시 부상하지 못했다. 만약 주도주나 주도 그룹에서 돈을 벌지 못한다면 그 시즌에는 아예 투기로 돈을 벌 생각을 접어야 한다고 믿었던 리버모어는 주도 업종만 따라다녔다. 또한 그 오랜 경험을 통해 주식의 집단 행동이 크든 작든 전체 시장의 방향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그룹별 행동이 전체 시장의 추세 변화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이다. 만약 유망한 그룹이 탄력을 잃고 붕괴한다면 전반적으로 시장의 조정 국면이 도래하고 있음을 의미할 확률이 컸다. 항상 주도주들이 가장 먼저 방향을 튼다는 사실을 입각하여 그는 1907년과 1929년의 거대한 추세 전환을 알아맞힐 수 있었던 것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리버모어가 주도주를 어떻게 찾았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죠. 산업별 단체 행동. 즉 어떤 산업이 움직일 때 한 종목만 움직이지 않고 같이 그룹을 모아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황군 중에서 가장 큰, 가장 강한 종목을 따라서 그 업황에 있는 대장주를 매수해서 간다거나 아니면 그 업황에서 다른 애들 다 잘 가는데 또 유독 한 가지 못 가는 애들이 있으면 그 종목을 공매도 하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실제로도 이런 투자의 모습들이 현재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또 책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투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